더하기 절반이니까 80의 절반이니까 이것도 40. 그래서 얼마가 돼요?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y2가 되겠죠, 이게. y2는 어떻게 돼요? y2는 20의 절반이니까 1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단면 상승 모멘트 I, X, Y는 단면적이 첫 번째 대응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40 곱하기 80이 되죠. 40 곱하기 80이고요. 그 다음에 X반은 20이 되고요. Y1은 40.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은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80 곱하기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거리가 80, Y거리가 1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3, 8, 4, 0,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도 자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 거 구하면 기억 거 요거 구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구하면 단면적은 기억 거 단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120 그죠? 120 이 거리가 120이 되죠. 120 이게 120이 되고요. 요게 20이 되고요. 여기가 60이 되고요. 요게 40 되죠. 예. 그래서 구해보면 이게 120 곱하기 20 그죠?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요 거리는 120의 반이니까 60이 되죠. 60. 그 다음에 요 거리는 y는 10이 되겠죠. 10. 뭐 이렇게도 구했죠. 뭐 똑같아요. 예. 여기도 들어가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요게 x거리 그죠? 그 다음에 요게 y거리가 되는 거죠. y거리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하면 단면적은 40 곱하기 60이고요. x는 20이고요. y는 어떻게 돼요? 20 더하기 30이 되니까 50이 되겠죠. 50.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는 상관없어요. 네. 상승모멘트 문제 한번 구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폭이 20이고 30이래요. 그래서 I, X, Y를 구하라 했으니까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0. 그 다음에 우리 도심에서, 그죠? 도심에서 X 거리는 10이 될 거고요. Y 거리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많이 나온대요. 예. 다음 그림과 같은 XY 축에 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 단면적은 BH. 그죠? 그 다음에 도심에서 X 거리가 2분의 B. 도심에서 Y 거리가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B 곱하기 2분의 H 하면 여기 뭐가 돼요? IXY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IXY는 어떻게 돼요? 4분의 B제곱 H제곱. 그죠? 이게 되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상승 모멘트 IXY는 그랬어요.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 여기 풀이는 이렇게 잘랐으니까 저는 반대로 풀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도형에 단면 상승 모멘트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도형이고요. 이게 두 번째 도형이에요. 그 도심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도형의 x거리, 요거 x는 얼마가 돼요? 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y가 되겠죠? 이게 y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4가 되겠죠? 4의 절반이니까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두 번째 도형은 요게 이제 x거리가 되겠죠? 그죠? x거리는 어떻게 돼요? 2.5가 될 거고요. y거리는 어떻게 돼요? y거리는 0.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IXY는 첫 번째 도형의 단면적은 1 곱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0.5, y는 3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도형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이고요. x거리 2.5, y거리 0.5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 12.25 나온대요. 12.25.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요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심이 좀 바뀌죠. 그죠? 도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도형일 때는 어떻게 돼요? y가 2.5, 그 다음에 x가 0.5.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
그 다음에 0.5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거 위에 거로 구한 거로 2.5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뭐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데 저는 계산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잠깐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잠깐 한번 두들겨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뭐예요? 4 곱하기 0.5 곱하기 3 하면은 이게 6이 되고요. 위에 게 6. 그 다음에 밑에 게 5 곱하기 2.5 곱하기 0.5 하니까 5 곱하기 2.5 곱하기 0.5. 그럼 6.25가 돼요. 6.25니까 6 더하기 6.25 하면 6 더하기 6.25. 그래도 12.25. 똑같이 나오죠. 요거하고 요거 더하니까 얼마요? 12.25.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도 뭐 상관은 없죠.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거리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예.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 상승 모멘트 IXY 구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지금 빗금친 부분에 지금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이거의 첫 번째 도형이고, 여기에 중심까지의 거리는 이게 X1이라고 하죠. 그리고 1번도요, 2번도요, 3번도요. 원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구하려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1이 되고요. y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도형을 보자고요. x2는 어떻게 돼요? 이 x2는 1이 되고요. y2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심거리 구해보죠. 세 번째 도형은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x3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y3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적 구해볼게요. IXY 첫 번째 도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도 단면적은 4가 될 거고요.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우리 넓이는 4고요. 면적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그죠? 요거는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4cm의 4승 나오죠. 예. 그래서 요게 답이죠. 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 상승 모멘트 IXY를 구해라. 그랬는데 요거는요, 적분을 하셔야 돼요. 예.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적분 어렵지 않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산업기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사도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이거 어쩌다 나오고 요즘같이 쉽게 나오는 시대에는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무원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여기에 이제 함수식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b분의 h가 되죠. 요거는 b분의 h가 돼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요. 이렇게 가면 플러스죠. 이렇게. 예.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요게 자꾸 손에 닿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요. 예. 자, 여기서요, 이제, 여기 BH고요. 우리가 그러면 기울기는 구한 거예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X분의 BH분의 X 플러스 C인데요. 이 C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에다가 얼마 넣냐면 B 넣고요. 그죠? 여기 X에다 B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넣으면요, 요 점을 하나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자고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X는
b가 되죠, b. 그러면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여기 y는 0, 그죠? b분의 h 곱하기 b 플러스 c.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지고 h가 되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그죠? 함수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잘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잘라갖고, 그죠?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 두께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dx라고 그랬어요. dx. 그럼 요거는 y죠. 높이는 y. 그죠? 네, 그래서 dA,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da는 y dA. 이렇게 되겠죠. dx, y dx. 폭이 dx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 정의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I, X, Y는 X, Y, DA가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했죠. I, X, Y 상승 모멘트는 A, X, Y. 그죠?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각이 떨어진 거리,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Y 축각이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x0는 얼마가 돼요? x0는 x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축이 y축이고 구하고자 하는 축이 x니까 또 뭐예요? y0는 2분의 y가 돼요. 2분의 y. 그죠? 예. 여기 도심이니까 2분의 y가 되겠죠. 이게. 그죠? 도심이니까 2분의 y. 이렇게 돼요. 예. y 중에 절반이 높이가 y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y, 그 다음에 y, dx. 요거는 뭐야? DA죠, DA.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이제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앞으로 나왔고요. x, y 제곱이 되는 거죠. x, y 제곱. 그죠? 그리고 y는 뭐예요? y는 함수식.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모으는 건 어디부터요? 0부터, 그죠?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모아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놓고 식을 정리해 볼까요? x,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h, x 플러스 h, 그죠? h는 h의 제곱이 돼요. 제곱. 우리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dx가 되죠. 네. 그 dx가 되고요. 요거 이제 뭐예요?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적분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 24분의 h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길이. b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bh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이 넣으면 12, 24분의 12의 제곱, 24분의 12의 제곱. 그래서 얼마야? 864cm의 4승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여기 중간 과정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렸다고 이거 뭐 못할 거 없죠? 이거 x 넣으면 어떻게 돼요? x 제곱되는 거고요.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요거 정비한 다음에 x 넣으면 돼요. 정비하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 x 넣으면 x의 3승, x의 제곱, x. 그죠? 그럼 요거는 4분의 1 x의 4승이 되고요. 요거는 3분의 1 x의 3승이 되고요. 요거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죠. 그거에 이제 뭐예요? 0부터 8, 저기, 뭐야, b까지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b에요, b. b까지 넣으시면 돼요. b까지 넣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24분의 h의 제곱, b의 제곱. 그죠? 그래서 우리 12 넣으면 864가 나와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상승 모멘트 IXY는 그랬어요. 이거 상승 모멘트,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상승 모멘트. IX, 이게 얼마가 돼요? IX, 그 다음에 I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곱해줘야 돼요? 면적에다가 X바, Y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구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에다가 X바, Y바니까 3파이분의 4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음함수의 적분인데요. 우리 정의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의식대로 하면 IXY는 인테그랄 A의 X, Y, DA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먼저 X값 구하려고 그러면요. X는 우리가 미소 단면에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세타고요. 이거 D세타예요. D세타면 우리 요 면적 DA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두께가
D로예요. 이거 반지름이 로예요, 로. 예. 그래서 반지름 대신에 로라고 표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D로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폭은요. DS가 되겠죠. 그 길이가. 여기가 DS라고 해보자고요. DS는 어떻게 돼요? DS는 로, D, 세타. 이렇게 주면 되죠. 호의 길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DA는 어떻게 돼요? 로, 예? 로, D 세타 곱하기 D로. 예. 이렇게 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거리하고 Y거리 곱해야 되죠. 그죠? 도심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축각이 떨어진 거리. 그죠? 그거 구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게 뭐냐면, 이게 세타죠, 세타. 세타니까 뭐 이용하는데요? 요거는 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넣으면 되니까요. 정의식에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테그럴 A의 X는 어떻게 돼요? 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요. 로 사인 세타. DA는요. 로 D 세타 D 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중적분을 쓰시면 돼요. 중적분을. 그래서 적분구하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 0부터 R까지. 그죠? 그래서 로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죠? 로우 3승, D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 세타의 항만 또 적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 세타. 요거 각각을 계산해서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4로의 4승 0부터 R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요, 요거 200억 공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2분의 사인 제곱 2세타가 돼요. 요거 적분하면요. 예. 그래서 2분의 사인 제곱 세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R 4승이 나와요. 예. 단면계수 볼게요. 단면계수는 왜 구하는 걸까요? 이거 뭐 단면계수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단면계수의 정의는 간단한데요. 이 단면 2차원에서 도심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요. 우리가 보가 휘어진다고 그랬죠. 휘어질 때 정하는 게 단면 2차원 모멘트 값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 단면에서 보면요. 단면 옆에다 그릴게요. 옆에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게 단면이에요. 그죠? 단면이고 여기가 우리의 도심축이에요. 도심축. 그죠? 변형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도심축도 변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변형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가 뭐가 되냐면 중립축이 돼요. 중립축. 중립축이 되는데요. 도심이 되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도심이 되는데 요 위에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단면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죠. 그죠? 이렇게 이동이 됐고 여기 있는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되려고 그러면 뭐야? 그 분자가 힘을 받아야겠죠. 여기 있는 분자에는 어떤 힘을 받냐면 이런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압축력을 받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인장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들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응력도예요. 이제 여러분 변형된 모양이에요. 분자가 변형된 모양.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그릴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있는 애가 가장 많이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힘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는 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안 움직이는 애는 어떻게 돼요? 힘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의 변형이 안 됐으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 거죠.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이동했고,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이동했고. 그죠? 이게 응력도예요, 응력도. 응력도인데, 여러분들은 응력도를 외울 때, 뭐, 시그마나 I분의 MI 해갖고 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화된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응력도라는 건. 나중에 응력도 영역 가서 얘기할 시간 있으면 얘기하고요. 못하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와 공부하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따로 이제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해요. 예. 그거 모르면은 수업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 보자고요. 이쪽 면에 있는 애들요. 이쪽 면에. 이 단면에, 윗면에 있던 애들은 하고, 요 밑에 있는 애들하고 두 단면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작용 모멘트로 우리가 관성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단면의 절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자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저항하고 있는데, 이 분자들의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이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중층 밑에 있는 애들은 이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압축이라 그러면, 압축 단면이,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압축 단면이 저항하는 관성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뭐가 되냐면, 이제, 단면 계수예요. 단면 계수. 예. 그 다음에 인장 측 단면에 그 분자들이 관성력에 저항하는 거. 그죠? 분담하는 거. 그 분담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단면 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면 계수에 보면요. 단면 2.5대. 이게 뭐냐면 총 관성력이죠. 힘에 대한. 그죠? 휘어지는 데 대한 저항하는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관성력 중에 우리가 뭐예요? 압축 부분 아니면 인장 부분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Y1, 요거를 이제 Y1이라고 그런 거고요. Y1 압축축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Y2 그죠? 인장측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인장 담는 계수, 이쪽은 압축 담는 계수 이렇게 되겠죠. 담는 계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플러스인 거는 우리가 인장 단면을 갖다 플러스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압축 단면인 거를 마이너스로 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도형의 단면 계수 보자고요. 기본 도형의 단면 2.5m가 어떻게 돼요? 사각형 X축에 대한 단면 2.5m는 12분의 BH 3승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위에가 압축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압축. 그죠? 밑에가 인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단면 계수를 나타내는데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Z1, Z2라고 나타내요. 이게 뭐 인장이 될 수도 있고 밑에 게 인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IX를 갖다가 압축축 거리, 그죠? 압축축 단면의 높이로 나누면 돼요. 그게 Y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장측 거는 Y2, 그죠? 인장측 단면의 높이가, 그 다음에 IX를 나누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12분의 BH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Y1은 우리가 대칭이니까 2분의 H, 2분의 H겠죠. 그죠? 여기 Y1 2분의 H, Y2 2분의 H. 그거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BH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6분의 BH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위에가 인장이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밑에가 인장이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예. 그 여기 부호는 빼놓은 이유가 인장합축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빼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단면일 때 IX는 어떻게 돼요? IX는 36분의 BH 3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Z1, 그죠? Z1은 Y1분의 IX가 되죠. 그죠? 그래서 IX는 얼마가 돼요? 36분의 BH 3승이 되는 거를 3분의 2H로 나누면 되는 거죠. 3분의 2H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24분의 BH 제곱이 되죠. 그죠? Z2는 얼마로 나누면 돼요? 36분의 BH 3승을 3분의 H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분의 BH 제곱이 돼요. 이건 뭐 외울 거 있나요? 외울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은 보면 어떻게 돼요? 교신축에 대한 게 24분의 파이 d 4